케이는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웠다. 이놈의 인생 뭐가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어떤 놈들은 몇십억 몇백억 복권에 잘만 당첨되고 떵떵거리면서 살던데 나한테는 왜 그런 행운이 없는 거냐고. 나도 한번 돈에 깔려주고 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시멘트 사이에 핀 키 작은 민들레를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완전히 취한 것은 아니지만 알딸딸하게 취기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상태였다. K와 비슷한 친구들과 술 먹고 떠들어봤자 어차피 다들 신세 한탄이나 여자에 대한 이야기만 시시껄렁하게 떠들다 끝날 뿐 생산성 없는 소모적인 날들이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을 떠올려 보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시한 놈들 이라고 중얼거렸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며 피식 웃고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얼마 남지 않는 동네의 입구를 지나 20발자국 정도 걸었을 때였다. 동네에 익숙한 좁은 골목 샛길이 있긴 했는데 K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고개를 다시 앞으로 돌려 집을 가려는데 갑자기 방금 전 그 작은 골목 샛길에서 웬 할머니가 불쑥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진짜 인생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니? 다짜고짜 어두운 골목 샛길에서 나와서 뜬금없이 말한 첫마디였다. 으악! 아씨! 깜짝이야! 할머니 진짜 놀랬잖아요! 아니 누구신데 다짜고짜 이런 심야 시간대에 골목에서 불쑥 나오시는 거예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K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술이 다 깨는 느낌이었다. 그 할머니는 다시 말씀하셨다. 진짜 인생이 네가 생각하는 대로 되길 바란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K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으면 뭐 좋겠냐고요? 아니 뭐 그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왜 물으세요? 아니 뭐 혹시 할머니가 제 생각대로 인생이 진행될 수 있게 마술봉이라도 갖고 계신 겁니까? 라며 피식 웃었다. 그런 모습을 본 할머니도 따라서 인자하게 미소 지으셨다. 그러면서 살짝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이 동네에 저런 할머니가 살았던가 싶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아무튼 K에게 그건 그리 중요하진 않았다. 인생이 내 생각대로만 될 수 있다면. 말 그대로야.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장담하마. 자, 어떻게 할래? 아니 뭐라고요? 아니, 할머니. 뭐 알겠어요. 그래요. 제 생각대로 제 인생도 뭐 세상도 바뀌게 해주세요. 해주실 수만 있다면 제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사례도 톡톡히 하고요. 그래. 그럼 후회 없는 거지. 좋다. 너는 내일이 되는 오늘 자정 12시부터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질 거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 그럼 이만 집에 가도 되겠죠? 할머니도 살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K는 마음속으로 이 할머니가 약간 치매 증상이 있을지도 모를 할머니라고 대충 생각하고 적절하게
대화를 마무리 짓고 집으로 들어왔다. 샤워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까 불쑥 튀어나와 만난 그 할머니의 말들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거참, 그 할머니 아무리 반잠이 없으셔도 그렇지 아니 새벽에 나와서 젊은이한테 하신다는 말씀이 생각대로 세상이 바뀌게 해주겠다니 아이 참나 누가 보면 내 머릿속을 들어왔다 나오기라도 한 줄 알겠네. 아무튼 이상한 할머니야. 그래? 그 오늘 밤 12시부터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K는 헛웃음을 지으며 이내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K의 어머니는 수십 년간 살았던 오래된 집에서 바퀴벌레들이 몇 마리씩 가끔씩 나와서 정말 짜증난다는 말을 오늘도 하셨다. K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우리 집 바퀴벌레들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며칠이 흘렀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K에게 어머니가 싱글벙글 웃으며 요즘 바퀴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너무 좋다고 하셨다. 에? 갑자기요? 그게 가능해요? 라고 어리둥절했지만 집에 바퀴벌레가 없어졌다는 건 어쨌든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리고 며칠이 또 지났다. K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최근에 여자친구보다 훨씬 스펙도 좋고 비교도 안 되게 예쁜 여직원이 K의 회사로 전근 오게 된 것이다. K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저런 여자랑 사귀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고 며칠이 지나자 황당하게 K의 여자친구는 K에게 어떤 사진을 보내며 다짜고짜 헤어지자고 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 보니 누군가가 K와 새로 정근 온 그 멋진 여직원이 커피숍에서 다정히 커피를 마시고 있는 아주 다정한 사진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찍은 사진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여직원이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팔짱을 끼긴 했지만 아주 잠시였을 뿐이었는데 그 순간을 누군가가 마치 파파라치처럼 찍은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발신지한 번호로 보낸 것이다.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 순간 갑자기 K는 얼마 전 동네 으쓱한 골목 샛길에서 튀어나온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 할머니는 그날 밤 자정부터 K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바뀔 거라고 했다. 기억력이 좋은 K는 갑자기 씩 웃었다. 그 할머니가 도깨비인지 마술사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줘서 너무 기뻤다. 그리고 K는 그 다음날 그 멋진 여직원에게 고백했고 그렇게 바라던 새 여자친구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에 K는 생각했다. 그 할머니가 진짜 혹시 무속인 일이라도 한 건가? 뭔가 영험한 기운이라도 가지고 계신 건가? 근데 잠깐만. 그런 영험하고 좋은 능력이 있으면 나 같은 타인에게 줄 게 아니라 할머니 자신이 스스로에게 사용하면 되잖아. 그러면 세계 1위의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을 다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히 늙지 않는 젊은이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능력을 왜 나한테 주신 거지? 고참 이해가 안 되는군. K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할머니가 K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사라진 게 의아했지만 어쨌든 이젠 이 세상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이런 치사하고 구질구질한 회사 생활을 할 필요도 없지. 매 주말마다 발표되는 복권 당첨에 죽을 때까지 1등으로 당첨돼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자. 응. 그런 생각을 한 주의 주말부터 K는 매주 연속으로 복권 1등에 당첨되어 결국은 몇 달 뒤에 세계 10대 부자에 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1위 부자로 등극했다. 예전에는 못 느꼈지만 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자기 옆에 있는 그 새로웠던 애인도 어쩐지 시시하게 느껴졌다. 사실은 복권에 1등 당첨된 그 짜릿했던 주말밤부터 K의 마음은 이미 변심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미녀들을 얼마든지 새로운 애인으로 갈아치울 수 있었다. 여러 명의 세계적인 미녀들이 울면서 K를 저주하며 떠났다. 그러나 K는 울며 떠나는 미녀 애인들에게 꿈쩍하지 않았다.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 K가 몇 달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세계 10대 부자가 되자 K의 친인척이라든가 하다못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갔던 의미 없는 가벼운 인연들이었던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K에게 연락을 해오며 사업을 같이 하자거나 그냥 돈을 좀 나눠달라는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매달려서 K를 몹시 귀찮게 했다. 그러자 K는 생각했다. 돈도 없이 사람 귀찮게 하는 인간들 진짜 싹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뒤 갑자기 K에게 돈과 관련하여 귀찮게 하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차례로 실종되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버렸다. 가까운 친척이든 한번 지나치고 다시 못 본 사이였든 K는 K가 직접 그들을 사라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살아갔다. 그렇지만 K의 생각대로 되는 인생에는 큰 희생이 따랐는데 돈이 쌓일수록 주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많이 따르기도 했지만 자신의 돈을 탐내는 모든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에 모두 죽어나갔던 것이다. 수없이 갈아치워지는 사람들 속에서 K의 안중에 인간 생명 존중 따위는 없어져 갔다. 그러면서 경찰에겐 앞으로도 결코 붙잡히지 않을 자신의 인생이 아주 대견스럽고 스릴 넘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급기야는 부모님과도 마찰을 빚게 되었다. 어느 날 부모님이 K에게 말하길, 네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능력 좋은 K 네가 그래줄 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다. 돈 많고 생각대로 잘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녀에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기대려는 부모님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뭐든지 스스로 하셔야죠. 아직 다니시는 직장 정년도 더 남으셨는데 왜 대놓고 자녀한테 기대시는 거예요? 라며 아주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방문을 쾅 닫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항상 남에게 기대려는 저 심보들 때문에 세상이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그럴수록 더욱더 돈이 많아져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한심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겠다는 아주 강렬한 꿈이 생겼다. 돈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자는 이 방안조차도 돈으로 가득 차길 바랬다. K의 갈증은 마치 바다에 혼자 표류해 망망대해 위의 배에 혼자같이 목마른 사람에게
목이 마르다고 허겁지겁 소금 무린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며 미쳐가는 것처럼 남들보다 5만원권 한 장 더,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가지고 싶었다. 그러자 몇 초 후 K가 생각했던 대로 방 안에 노란색 5만원권이 깔끔하게 묶인 돈다발들이 닫힌 K의 방의 문 바로 앞부터 천천히 천장까지 가득 쌓여가기 시작했다. K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닫힌 방문 앞에서부터 쌓여가는 무서운 돈다발들을 보았다. K는 당황하여 얼른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이미 방 입구 쪽은 빽빽한 돈다발로 10원 한 개 빠져나갈 공간도 없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K의 눈은 죽음의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다. 얼른 창문이라도 열려서 어떻게든 숨 쉴 공간을 확보하자고 창문 쪽으로 몸을 뻗으려 했으나 이미 사방에서 쌓이는 노랗고 푸른 나뭇잎 같은 돈다발들은 빨간 피의 웃음을 지으며 마음껏 깔깔거리곤 웃으며 K의 몸을 둘러싸버렸다. K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벌릴 수도 없을 정도로, 코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돈다발들은 K에게 목숨을 유지할 틈을 주지 않고 그의 곁에 가득 죽음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머릿속에 K 자신으로 인해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필름의 파노라마처럼 또는 영화의 장면들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하찮은 인간 쓰레기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는 용돈으로 그냥 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이없이 저주를 받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부모님이 떠올랐다. 바로 옆방에서 주무시고 계실 늙은 부모님이 내일 아침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K의 방문을 열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K의 방에 가득 찬 돈다발을 다 따로 보관한 뒤 돈에 지식해 죽어버린 아들 K의 장례를 치른 후 K 자신의 돈을 차지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분했다. 죽음보다도 더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다. 이렇게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이라고 K는 생각했다. 한편 K가 예전에 깊은 밤 동네 골목에서 갑자기 마주쳤던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던 그 할머니가 K의 방에서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지폐로 가득 찬 나머지 창문이 터지기 직전인 K의 방을 올려다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발전적인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쪽의 생각을 열심히 했을 땐 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는지 저 청년은 왜 깨닫지 못했을꼬.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할머니가 창밖에서 그렇게 혀를 차며 다시 뒤돌아서는 동안 K의 눈 주변을 둘러싼 지폐들이 K가 지폐로 빽빽이 가득 차서 벌릴 수 없는 입 대신 흘리는 그 피눈물을 수많은 지폐들이 마치 K의 손수건처럼 대신 가만히 닦아주며 이승을 떠나는 K의 마지막 길만을 슬프게 축축히 반기고 있었다.